여기서부터라도. 자, 그러니까 n 플러스 3p4라고 하면 뭐야? n 플러스 3부터 시작해서 몇 개? 4개씩을 다 곱해라. 그래서 n 플러스 3, 그 다음 n 플러스 2, 실제로 이렇게 적는 거야.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는 n. 이렇게. 4개 곱했죠? 자, 한 다음에 는 뭐야? 42 곱하기 얘 뭐야? n 플러스 1부터 몇 개 곱해라? 2개만 곱해라. 그러니까 42 n 플러스 1 곱하기 n. 요거죠? 뒤에다가 그냥 n 붙여도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는 순간 없어진다. 누가? n하고 n 플러스 1 둘 다 사라지죠? 몇 차 반론식 돼? 2차 반론식 끝. 요거 풀면 되는. 근데 그마저도 보이지? 7, 6에 42 되네? 이걸 왜 풀어? 그냥 나오는데 7, 6에 42 됐지? 그래서 n 플러스 3이 7이니까 n은 몇이다? 4다. 잘했어. 이런 식으로 실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풀게 나와. 여러분이 이 수녀를 대하는 태도만 이렇게 하면 돼.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개수만큼 곱해라. 알겠지? 개수야, 개수. 4개, R개, 3개. 알았지? 3까지 곱하라는 게 아니야. 조심해. 알니? 자, 됐고요. 자, 이제 이 공식을 어디다가 쓸까? 그게 고민인 거잖아. 당연히 이 이름대로 순열 뭐야? 순서를 나열할 때 씁니다. 자리 배치할 때 써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사람이라고 했던 거야. 잠깐만 어디 갔지? 또 없어졌어. 리모컨이 없어. 여기 있다. 도색을 띄고 있었어. 자, 나왔죠? 자, 여러분 중학교 애들도 이걸 안 풀 수 있어. 물론 공식을 안 사용해서. 여러분은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거야. 봐봐.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7명 전체를 7명 전체 뽑아서 나열해라. 7p7이지. 근데 얘 뭐라 그랬어? 7팩토리얼. 그지? 전체를 나열하는 때는 그냥 팩토리얼을 쓰자. 수녀를 나타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뮤테이션. 그리고 하나는 팩토리얼. 알겠지? 자, 전체를 나열할 때는 항상 이거 5040.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한다? 외운 대로 친다면 여러분한테 내가 5팩토리얼까지는 외우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6을 곱하면 6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을 곱하면 7팩토리얼이지? 이걸 해보는 거야, 계산을. 알겠지? 그러다 보면은 귀찮아서 외우게 돼 있어. 항상 공식은 귀찮으면 외우게 돼 있거든? 항상 이렇게 정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외우게 돼 있다. 자,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뭐야? 그냥 뜻 자체가 수열이죠. 퍼뮤테이션.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라. 7p3. 이렇게. 그냥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공식으로 환산을 하면, 생각을 하면 7부터 내려가면서 몇 개를 곱해? 3개를 곱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었어도 이렇게 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1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됐지? 자, 7명 학생 중에서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 직책이 다른 경우 우리 중학교 때 풀어봤지. 직책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다른 걸로 인식해서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 배열이야. 반장 자리가 하나 있는 거고 부반장 자리가 하나 있는 거야. 여기 2명이죠. 2명 앉겠지. 그래서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럼 뭐야? 7p 2겠죠.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를 곱해라. 따라서 7 곱하기 6 얼마? 42.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거는 중학교 단계를 이제 공식을 통해서 다뤄보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응용 문제인데 미리 좀 적고 갈게. 필수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지금 이거 이웃하도록 그런 문제죠? 그 다음은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남녀로 나오는데 남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남녀가 교대로 뭐 선생님과 학부모가 교대로 학생과 선생님이 교대로 세우는 경우 알겠지? 교대로 줄 세우는 경우 요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뭐 남학생들 사이에 여학생이 오도록 뭐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 우리 중학교 때 뭐야? 적어도 너무 많이 나왔지?
진짜 단골 문제지 중학교 때도 그지. 근데 이걸 이제 공식으로 풀어보고 합의 법칙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적어도 뭐뭐 하지 뭐 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뭐 그냥 뭐 적어도 뭐뭐 하지 않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수능 문제 중에 대표 유형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 유형들도 이거를 다 담지 못해서 여기 변형 문제 몇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지? 저 중에 해당하는 게 변형 문제 몇 문제 있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다뤄볼 거고. 자, 일단 3번은 뭐야? 이웃하도록. 서로 다른 4권의 소설책과 서로 다른 3권의 만화책. 이렇게 7권이 있지 총. 자, 그래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만화책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 만화책이 몇 권? 3권이 있지. 그러니까 이웃한다고 할 때는 항상 주머니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해줘. 얘를 주머니에 담아. 만화책 3권을 다 주머니에 담아. 무슨 머니? 주머니. 여기서 주머니에 담아. 자,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서도 자리를 배열할 수 있지. 만화책이 따라서 서로 다른 만화책이라고 했으니까 3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지. 3이요. 그래? 그 다음에 이 주머니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지. 얘네들은 몰려다닌단 말이야. 만화책 3권이 여기 다 담겨서 몰려다니는 거야. 그지? 얘네들끼리만 자리 바꿀 수 있고. 어쨌든 이웃하면서 몰려다녀. 자, 그러면서 소설책 4권하고 합해서 총 5권을 배열하는 거지. 그지? 여기에 플러스 소설책 4권이 있는 거잖아. 총 5권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하나로 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 하나랑 4권 합쳐서 5권을 배열하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을 여기다가 뭐 하자? 곱하자. 더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분류했니?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묶어준 다음에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얘를 묶었을 때 전체적인 대상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얘네 둘만 곱해주면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웃하는 건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해봐서 기억이 다 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120이니까 720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때렸어. 부러졌네? 또 부러졌네. 이거 아까 전에 1학년 가르칠 때도 부러졌네. 이거 많이 쓰니까 그런가 보다. 자, 부러진 잔해가 또 있어 여기.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720 됐지? 이거는 6팩토리얼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외우면 좋고. 자, 예제 4번 봅시다. 외우는 건 아니고. 자, 학생 5명과 선생님 3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번엔 뭐야? 중요해. 선생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어제 나온다 그랬잖아. 2번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근데 매우 조심해줘야 될 게 있어. 수학에서의 표현과 우리가 책에서 있는 표현이 다르잖아.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중학교 때 봤을 때는 이 문제하고는 다르게 나왔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에서 뭘 빼는데? 선생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반대가 뭐야? 이웃하도록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이 먼저 이걸 생각하겠지, 그치? 반대 뜻이 이웃하도록이니까, 그치?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면 돼.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3하고 5하고 더해서 8팩토리얼이죠? 8팩토리얼이 전체인데 여기서 빼기 이웃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달라고 그랬었지. 이웃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을 뭐 쫄라맨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서 쫄라맨으로 나타내서 선생님이 이렇게 3명을 묶어놓는 거야. 그치? 얘네들끼리 몰려다니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자리 배열할 수 있죠. 3팩토리얼. 그치? 그래서 3팩토리얼만 더 곱해준 다음에 얘를 한 명으로 봐. 얘를 한 명으로 보면 학생 5명과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6명이 있는 거지. 6명. 그래서 6팩토리얼을 뒤에다가 곱해서 빼. 근데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부터 왜일지 한번 생각해봐. 엄청 중요해. 이거.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해. 왜 안 될까 이거? 이거 직접 구해봐. 내가 아까 전에 8팩토리얼 뭐라 그랬어? 4320이거든요. 빼기. 외우라는 소리 절대 아니야. 말도 안 되지. 미친 거지. 6 곱하기 720. 자, 이렇게 해서 6, 7에 42. 이건 계산. 4320. 맞죠? 아니 6, 7에 40 맞잖아. 4320. 그러면 320 떨어지니까 이거 얼마야?
36,000인데 답이 얘들아 여기 예제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봐. 36,000 맞아? 아니지? 왜 합니까? 그렇지. 그거 내신 대비 교재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나도 아직 기억이 남아. 너네 세대일 거야. 중학교 2학년 2학기죠. 그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내신 대비 교재를 다 풀어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어. 문제는 헷갈리게 나왔는데 3명만 정확하게 3명만 이웃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해석이 됐어. 그래서 이 풀이로 풀렸어 그때는. 그때는 숫자는 당연히 다르죠. 훨씬 낮지. 인원수 훨씬 적게. 그래서 이렇게 풀면 풀렸어. 근데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2명이 이웃해 있고 학생 어떻게 그릴까? 학생이 오 좋아. 학생 학생이 여기 있고 그 옆에 선생님이 또 있어. 이것도 이웃하는 거냐 아니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웃하도록이라는 표현이 전체가 다 이웃한다. 그 대상이 전체가 다 이웃한다 이 뜻이고 이거는 이웃하는 걸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는 거지. 이건 이웃하는 걸로 안 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뺄 거면 뭐까지 다 빼야 돼? 이거는 이웃하는 것, 그럼 이거 이웃하는 것도 아닌데 이웃하지 않는 거니?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워. 얘네 둘은 이웃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이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알겠지? 진짜. 그게 그 표현이 정확해.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2명은 이웃하는데 완전히 흑백 논리로 이웃하냐 안 이웃하냐가 아니라 제3의 지대가 존재하는 거야. 이거 딱 제3의 지대로 표현할게. 알겠지?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웃하지도 않고 이웃하지 않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빼야 돼. 이런 것까지 다 빼야 돼. 근데 힘들겠지. 이거를 구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선생님 3명들 중에서 이웃할 2명을 뽑는 거거든. 이웃할 2명을 뽑아서 얘네들끼리 자리 배열하고 얘를 한 주머니에 묶어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얘랑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또 어떤 스킬이 필요하거든. 이 집 외울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외우지 말고 이렇게 풀려도 푸는 문제 있어.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스킬을 쓴다 이거. 이 선생님 3명을 분리시키면 되잖아. 완전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거 선생님이라고 할게. 선생님 3명을 분리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찢어놓으면 되는 거거든. 서로 안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칸막이가 있으면 되거든. 칸막이. 이렇게 칸막이가 가로막히면 되잖아. 그 칸막이는 몇 개는 상관없어. 한 개, 최소 1개여야 되고 2개 이상이어도 되고 3개여도 되고 4개여도 되는 거지. 그치? 몇 개든 괜찮으니까 얘네들끼리 붙지만 않게 서로 떨어뜨려 놔라. 찢어놓으라는 얘기야. 선생들끼리 찢어놔라. 선생을 찢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선생들끼리 못 붙게 해라. 분리해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여기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상을 제외한 얘를 말하는 거야. 학생 5명이 바로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칸막이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학생을 먼저 배열해. 학생 5명 배열.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5팩토리얼이지? 자, 따라서 와봐.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학생 5명을 배열을 했다. 지우고. 학생 5명을 배열을 했어. 자, 여기에다가 누구를 세워? 이게 칸막이들이야. 이게 칸막이들이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 3명을 배열하는 거야. 이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도 칸이지. 그러니까 요 핑크색 자리 어디에 선생님 3명이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 1명 들어가고 여기 1명 들어가고 뭐 여기 1명 들어갔다. 사이에 3명 들어가도 상관없지. 칸막이잖아. 칸막이가 3개인 것뿐이야. 붙어있지만 않게 하면 돼. 선생님이 이렇게 배열돼도 돼. 이렇게 배열돼도 돼. 뭐 이렇게 배열돼도 돼. 사이에 칸막이 하나씩만 들어간다면 그 칸막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대상이 아닌 얘라는 거야. 예.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애들은 칸막이를 하는구나. 그래서 5팩토리얼. 거기에다가 이 핑크색 자리가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 이것도 외우지 마. 칸막이가 5개니까 하나 더해서 6개거든. 근데 그것도 외우지 말고 그냥 세. 이렇게 하고 나서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요 6개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는 거죠. 요 6개의 자리들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그 안에다가 선생님들을 집어넣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6P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풀자 이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앞에서 구했었던 학생 5명을 배열하는 5팩토리얼, 즉 칸막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에다가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다가 선생님을 배열한다. 그러면 서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6P3을 곱하자. 자, 이렇게 해서 120 외우자 그랬었죠. 120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6부터 줄어들면서 3개. 그지? 그래서 6, 5, 30, 3, 4, 10이니까 120 곱하기 120 1440 됐지? 120 곱하기 120이면 14,400 됐지? 이거 다 맞니? 맞지?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한참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뺐어야 될 게 뭐라는 거야? 그 3의 지대. 2명끼리 이웃하는 경우, 2명끼리만 이웃하는 경우를 다 뺐으면 아마 똑같았을 거야, 답이. 알겠지? 더 빼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한 3개는 더 빼야 돼. 선생님이 A, B, C라고 하면 A, B끼리만 이웃하는 경우, B, C끼리만 이웃하는 경우, C, A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다 찾아서 빼면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풀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한 방에 풀지. 그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 제대로 좀 이해를 해보자. 좀만 더. 내가 문제를 변형을 해볼게. 대신 숫자를 좀 줄일게. 학생 3명.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들은 이런 거거든 대부분. 선생님 2명. 선생님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 자 일단 지금 배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선생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3명이지. 학생 3명이 무슨 역할을 한다? 칸막이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칸막이를 먼저 배열해야 되니까 칸막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치? 그 다음에 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그래?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몇? 4, P, 2. 됐지? 그러면 4, 3, 12. 2개 곱하는 거지. 4, 3, 12. 그래서 6 곱하기 12. 얼마? 72 가진데요. 봐봐.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내가 알려줬던 방법이 있지. 그 틀린 방법. 전체에서 이웃하도록 하는 애들을 빼자.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5명이죠? 그럼 5팩토리얼이지 전체는. 5팩토리얼 빼기 선생님 2명을 묶어. 목소리도 갈라져. 목소리도. 자 선생님 2명을 묶었어. 한 주머니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이것도 나한테 날라올 거. 2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얘를 한 명으로 본다.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을 곱한다. 그치? 자 이거 해봐. 신기하게도 120 빼기 2 곱하기 24에서 48이거든. 72. 똑같아. 얘는 왜 똑같을까? 2명이니까. 제대로 이해했네. 이게 외우지 말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는 왜 똑같을까? 2명끼리는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아까처럼 3의 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웃하면 이웃하는 거고 2명이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 선생님 2명이 이웃하면 이웃하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이에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3의 지대가 있어? 이웃하지도 않으면서 이웃하는 경우가 있니? 없는데 2명이면 없지. 근데 3명이면 3명 이상이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3명 이상일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빼서 풀면 안 되고 2명일 땐 괜찮아. 2명일 때는 빼서 풀어도 괜찮고 3명 이상일 때는 지금 요 칸막이 세워주는 거 칸막이라고 잘 표현했지 선생님이. 칸막이라 생각해. 칸막이를 표현함으로써 요 녀석들끼리 절대 이웃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알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써야 됩니다. 3명 이상일 때. 아시겠죠? 여기서 좀 더 어렵게 하면 내가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선생님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학생 5명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일부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그 대상들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학생과 선생만이니 학부모도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학부모도 여기 끼어있어. 학부모 2명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있으니까. 선생님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다라는 건 만약에 여기에 학부모 2명이 있었어도 어떻게 하면 되나? 학부모 2명이랑 학생 5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칸막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진짜로 이웃하지 않는 것만 제외하면 다 괜찮아. 다 칸막이가 될 수 있어. 얘네들 다 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칸막이 배열하는 거 7팩토리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 똑같이 하면 돼. 이게 외우면 망한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돼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극히 빙산의 일각 극히 일부분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는데 외워버린다는 거지. 나도 외우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외우기는 외우는데 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가 대충 공부하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이해가 진짜 안 돼서 외운 것 뿐이거든. 근데 포기는 안 했어. 계속 나 이걸 이해하고 말겠어 하고 몇 개는 이해한 부분도 있고 정 안 되면 시험 때까지 어떻게든 외워서 풀려고 했고 뭐 그러다가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 어차피 하잖아 나중에. 그러면서 차차 이해되더라고.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니까 다 그렇게 돼. 왜냐면 또 어려운 걸 배우잖아 나중에. 여기보다 더 어려운 걸 배우게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지금 하는 걸 다시 봐. 알겠지? 그러면 이해가 된다. 더 어려운 걸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간다. 신기해. 나도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걸 다시 봤고 그러는 거야 원래. 알겠죠? 자 지금 뭐 했니? 예제 4번 이웃하지 않는 거 지금 여기에서 2개 했죠? 2개? 여기 예제 5번을 봅시다. 여기서 오는 거 뭐야? 1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1번은 너무 쉽고 또 모음 사이에 문자가 어만 오도록 배열하는 거.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배열해라. 저기 있지 4번. 그래? 네 번째 거 요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거 쉬워. 이거는 다 풀 수 있어.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에도 사실 모음 찾는 게 나는 제일 힘들더라.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천천히 찾아. M, D, E 이렇게 됐지? 맞죠? 모음은 U와 E야. 그러면 양 끝에 오도록 배열한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만들고 마지막 자리에 E랑 U가 처음 자리와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이게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만 있어? 아니지. E, U도 있죠. 당연히 E랑 U도 있죠. E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오른쪽에 U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이게 양 끝에 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만 고려하면 돼. 나머지 요 4개를 배열하는 거랑 이 4개를 배열하는 것만 고려하면 돼. 나머지 문자를 그냥 여기에 차례대로 배열되는 거지. 그냥 배열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여기도 4팩토리얼이야. 양쪽 끝에 모음만 오면 되니까 그 이외에는 다 찾아봐. 알겠지? 그래서 4팩토리얼 4팩토리얼 24 24 답은 얼마? 48. 당연히 더해야죠. 그죠? 이거 자체가 분류한 겁니다. 맨 앞에 U가 들어오고 맨 뒤에 2가 들어오는 경우, 맨 앞에 2가 들어오고 맨 뒤에 U가 들어오는 경우로 분류한 거야. 안 겹치지. 그리고 빠짐없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빠짐없이 했지. 그지? 자, 그래서 48가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 거야.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자, 이거 봐. 모음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할까? 먼저 모양을 먼저 만들어봐. 4개. 4칸. 왜 4칸? 여기에 U가 오고 여기에 2가 온다고 써봐. 자, 그러면 요 가운데 몇 개가 와야 돼? 2칸을 미리 마련해. 알겠지? 2개가 와야 되니까 2칸을 미리 마련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칸을 미리 마련하고 자, 요쪽에다가 넣을 자음이 필요하지 지금. 자음 필요하지.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어? 4개가 남았잖아. N, M, B, R. 천천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자음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2개를 뽑아서 이쪽에다가 넣어서 배열까지 마무리해야지. 그치? 그것까지 하면 4P2고요. 여기에서 U하고 E하고 자리 바꿀 수 있지. E하고 E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에 수 몇 가지? 2가지 그냥 해. 2팩토리얼인데 2잖아. 그치? 2.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자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핵심. 마지막.
얘 자체를 아까 전에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배웠죠? 한 주머니 안에 넣는다. 이거 자체를 한 주머니 안에 넣어. 그 주머니 안에서 배열이 되는 경우의 수가 바로 4p 곱하기 2인 거잖아. 이미 찾아놨어 우리가.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하나로 보면은 지금 몇 개의 문자 남았을까? 바깥쪽엔. 그렇지. 2개밖에 얘가 지금 4개잖아요. 쓴 게 4개잖아.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지. 그지? 4개를 썼으니까 바깥쪽에는 2개가 더 남았을 거야. 자, 그러면 총 몇 개의 문자가 지금 있는 거야? 3개의 문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마지막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되겠지? 이거야. 자, 그래서 순서 지키자. 4p2부터 구했고요. 순서 곱하기 2. 양쪽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거랑 같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2개를 곱하는 거니까 4, 3, 12. 12 곱하기 2는 24, 24 곱하기 6이니까 얼마? 14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순서를 잘 지켜서 한 번씩 집에 가서 공부해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죠.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했더라? 이거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를 생각하는 거였지 얘들아. 근데 진짜로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하다가 끝나면은 요거 전까지만 숙제로 합시다. 알겠죠? 내가 공지방에 써놓을게. 근데 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로 문자 뜻 그대로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를 세운다는 뜻이 뭘까? 이렇게 배열을 해서 한쪽 끝엔 여자가 있어도 되는 거지. 이것도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맨 처음에 있고 쭉 가서 이쪽에 남자가 들어와도 되는 거지. 한쪽 끝에 남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둘 다 남자가 있어도 되는 거지. 그치? 요거 어떻게 하면 돼? 분류한 거지? 합의 법칙 써서 구하셔도 괜찮아. 그치? 이거를 갖다가 합의 법칙을 써서 구하셔도 괜찮아. 자, 이걸로 한번 먼저 구해봐. 한번 힘들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 진짜.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푸는 건지. 자, 남자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여자가 맨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남자 3명 중에서 앞에 들어올 남자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면 되죠. 그냥 뭐야? 그냥 이렇게 형식상 적을게. 3p 1 한 명 선택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자 1명을 선택해.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3p 1이야 또. 자, 그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안쪽에는 몇 명 들어가? 6명 중에 2명 들어갔으니까 이 안쪽에 4명 들어가지. 그치? 그럼 4명을 자리 배열 해주면 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3개 계산해가지고 뭐 하면 돼? 더하면 나와요. 답이 나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생각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얘도 똑같겠지? 3p1 반복해서 이렇게 3p1 곱하기 안쪽에 4팩토리얼 곱해야죠. 그 다음에 남자 2명 선택하는 건 다르지? 3명 중에서 남자 2명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3p면 2지.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남은 남자 1명이랑 같이 4명끼리 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4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해봐. 답 맞는지. 3, 3, 9, 9, 24, 9 곱하기 24 줬고요. 그 다음에 얘도 9 곱하기 24.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18에다가 6 더하면 24죠. 24 곱하기 24니까 576. 24의 제곱은 576입니다. 외우지 마. 나만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576 맞지? 다 확인해봐. 맞지? 이렇게 풀어도 죄는 아니야. 죄 아니고 잘한 거야. 경우의 수는 원래 이래. 알겠어? 근데 어떻게 풀자? 적어도라고 말하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풀었다? 전체에서 이거의 반대말을 빼자 이렇게 배웠잖아. 그 반대말이 여러분 여집합을 빼자는 얘기야. 공수2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집합이 뭐냐? 컴플리멘트. 부정이거든. 이걸 부정하면 뭐냐? 뭐밖에 안 남았어 지금? 여여밖에 안 남았잖아. 얘 말고 또 무슨 경우가 있어? 양쪽 끝에 여자만 들어오는 경우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얘가 컴플리멘트라는 거야. 여집합. 그러니까 이런 걸 나중에 확통해서는 나중에야. 고2 때부터 나중에 확통해서 여사건이라고 불러. 여사건. 알겠어? 그것도 똑같이 남을 여자를 써. 여집합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걸 여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적어도라고 나오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자 그렇게 되거든.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얘만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구나.
여자끼리만 아니라 여자만 양쪽 끝에 들어오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야.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잖아. 다 더했잖아. 3개 구해서 그지?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하나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는 그지? 왜 한 거야? 절대 안 좋은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얀색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빨간색을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어? 지금 그걸 알려준 거야. 자, 그래서 전체는 6팩토리얼이겠죠? 6팩토리얼 빼기 6명이 돼요. 여자만 양쪽에 들어가는 거야. 여자만 양쪽에 들어가는 건데 여자도 3명이잖아. 얘랑 똑같겠지? 3p 적자 3p2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럼 6 곱하기 24니까 144. 그래서 720 빼기 144를 해도 똑같이 576이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지? 이렇게 풀어야 돼. 진짜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풀어야 돼. 얘는 뭘 이용한 거다? 합의 법칙을 이용한 거다.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올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한 거지. 남자 왼쪽, 남자 오른쪽, 남자 양쪽 이렇게 분류한 거지. 빠짐없이 겹치지도 않게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러고 나서 다 더했다. 그지? 이걸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효율적인 방법은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알겠지? 이게 바로 안 끝나네. 여기까지 하자.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7, 8번 나갔네.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는 내가 다 제외하고 숙제를 낼게요. 알겠지? 잘 보고 단독과 따라와 봅시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났어.